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3일 마감 시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성장주, 기술주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엄청난 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성장하는 기업을 일컬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치주, 돈은 잘 벌고 있으나 캐시카우 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기업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런 기업을 두고 이제 가치주식이라고 합니다. 이 두 주식의 차이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지금 2차전지 로봇은 성장주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돈을 벌 것이다. 얼마가 될지 모른다. 엄청나게 버는 돈을 벌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 가치가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 5년 뒤, 10년 뒤의 주가로 가버립니다. 어떻게? 날라서.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 BM,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PR 300배, 400배, 500배가 되는 거죠. 왜? 1년, 2년, 3년 뒤에는 다시 그 돈을 벌어 들일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되느냐? 가치주가 되는 거죠. 자, 이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신 분도 있고 주식을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주식을 투자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겠죠. 1998년 IMF 때 엄청난 성장주가 있었죠. 기술주. 뭐였죠? 당시 20년 전에 스마트폰, 핸드폰이 없었죠. 그래서 이동통신. 뭐야? 뭐라고? 이동통신? 그때 집에 전화기 있고 핵심적인 산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SK텔레콤, KT, 특히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우리 상상 속에 있던 우리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전화기 들고 다닐 거야. 그 얘기를 어릴 때 우리도 했습니다. 근데 현실이었죠. 지금은 그게 바로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겠죠.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다 전기차 타고 다닐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절반 이상은 전기차 타고 다닐 겁니다. 근데 그 10년 뒤에 20년 뒤에 됐을 때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주식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치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주가는 여기서 10년 뒤에 10배, 20배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무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 성장주가 그 당시에 10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성장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 돈이 버는 게 당연하게 적용되면서 가치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단편적으로 SK텔레콤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년이 됐죠. 예. 당시에 20년 전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300 이제 액면평하고 분할하고 난리 쳤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300원짜리가 만원, 2만원, 8만원, 거의 10배, 20배, 100배가 올라가 버렸죠. 그렇게 올라간 주식이 지금 우리는 지금 맨날 이동통신 사용하고 있고 5G 쓰고 있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고 있는데 주가는 반토막 나 있습니다. 웃기죠. 우리의 예상대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얼마나 돈을 벌고 있나 볼게요. SK텔레콤은 지금 회사 규모가 10조 정도 하고 있는데요. 돈을 매년 1조씩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캐시카우 기업이 된 거죠. 많이 벌 때는 3조 가까이도 벌었네요. 예. 자,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가보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10년 뒤에 돈 엄청 벌 거예요. 맞아요. 2차전지 엄청나게 지금 로봇 식당 가면 로봇, 스마트폰 2차전지, 그 다음에 TV, 냉장고, 가스레인지, 오븐기, 캠핑 갈 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2차전지. 예. 온통 드론, 하늘을 나는 비행기, 이런 것들이 다 2차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몇십 조씩 돈을 벌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다? 130조. 그러면 이 130조짜리가 13조씩 돈을 찍어낼 때 주가는 얼마다? 지금 60만, 70만 원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토막 날 수도 있죠. 130조짜리 회사가 13조 찍으면 정상이거든요. 근데 130조짜리가 13조가 아니고 20, 30조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가가 여기서 2배, 3배, 10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지금 반영했기 때문에 이 성장주들은 가치주가 되어버리는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이 성장하는 속도가 영업이익이 보시면 지금 보시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계속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의 성장 스토리가 점진적으로 4만원에서 5만원, 6만원 10배, 20배 막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가치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10년 동안 2배, 10배, 20배 올라가지 않는 거죠. 반도체의 성장, 로봇 성장, 모든 것들이 다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가치주화 되는 거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현대차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기차 뽑아내고 있고 자동차 좋아지고 있는데 자동차 발주해고 지금 2차 전지 전기자동차 20조, 25조 투자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한 70조 정도 되는데 25조. 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죠. 30%를 전기차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주가는 별 반응이 없죠. 그냥 조금 올라갑니다. 가치주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로봇과 뭐 드론과 그 다음에 뭐 증강현실, 자율주행 뭐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 앞으로 미래 발전성이 이미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훨씬 5년, 10년 앞서서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그냥 주가가 다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어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들은 지금 공장이 없어요. 리튬 2차전지 만드는 공장이 없습니다. 근데 두 회사가 거의 제가 이렇게 쭉 계속 쳐다보니까 같은 회사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스토리가 같은 스토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둘이 뭐 공시 내용도 좀 비슷하고 공장도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장을 짓는다고 하네요.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공장을 짓기 위해 부지를 샀고 거기서 앞으로 리튬 전지를 생산할 거다. 초고순도 생산. 이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다? 두 회사 합산 2조입니다. 2조.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지금 2조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 삼성 SDI가 지금 미친 듯이 2차 전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삼성 SDI가 2차 전지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52조거든요. 그럼 삼성 SDI가 2차 전지만 만드냐? 그건 아니거든요. 삼성 SDI가 에코프로에게 발주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삼성 SDI가 시가총액이 52조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합산이 4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배꼽이 배보다 이제 더 커져 버린 상태죠. 그게 어떻게 된 상태냐? 과열된 상태인 거죠.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앞서 나간 거죠. 제목도 보십시오.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뭔가 용어가 화려하고 또 이름을 바꾼답니다. 어반 리튬에서 또 이제 이름을 뭐로 바꾼다 하더라고요. 잠깐. 어스포 뭐 이상한 이름이 재밌던데 한번 볼게요. 이름이 하이드로 리튬도 제목이 막 화려하죠. 공시에 나왔던데 잠깐만요. 보시면 150억짜리 규모의 토지를 시가총액 1조 회사인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이 지금 151억짜리 규모의 토지를 이제 건물을 양수할 결정. 2차 전지가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1점이다. 전 놀랐는데 리튬 포 어스네요. 이제 어반 리튬인데 이름이 약간 조금 안 세련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세련된 거 없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여행할 만한 게 뭐가 없나? 좀 더 고민해 보자니까 리튬인데 for Earth 우리 지구를 위해서 이게 활약할 앞으로 우리 환경을 위해서 나갈 그런 회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근데 아직 리튬 건전지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공장도 없어요. 근데 상상 속에 우리가 앞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상상 속에서 이 기업의 가치는 벌써 1조가 넘었습니다. 1조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1조짜리 회사가 지금 1,000억씩 2,000억씩 돈을 벌어도 주가가 매일같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도 깔려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다 가치주죠. 가치주. 이제 이 성장주들이
과거에 아까 얘기했지만 SK텔레콤이 성장주였는데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가치주가 되었고, 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과거엔 성장주였는데 지금 돈을 벌고 가치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건설주들 이제 뭐 아시다시피 건설회사들이 건설 붐이 일어나서 뭐 은행, 건설, 증권 사기만 사면 주가가 급등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걔네들이 성장주였죠. 지금 증권주는 어떤 주식인가요? 초가치주죠. 배당받고 그 번 돈으로 이제 꾸준하게 증권 산업이 살아나서 삼성증권은 이제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가 되었죠. 시가총액 3조인데 돈을 연간 뭐 거의 보시면 5천억씩 이제 꾸준히 이렇게 3, 4천억씩 10%를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규모의 한 10%의 단기 순이익을 찍어내는 회사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가치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에서 20%. 네. 그러면서 배당을 주는 죠. 돈을 잘 버니까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뭐 LG 에너지솔루션 배당을 안 줍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배당을 줄 돈으로 회사를 키워나가야 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하나. 셀트리온 쪽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약주들 어떤 상태죠? 제약주들은 다 가치주입니다. 제약주들은 꾸준히 약을 팔아서 이제 그 만든 약을 계속 팔아서 돈을 벌어서 배당을 줍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상태는 배당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셀트리온이 성장주를 계속 유지하려면 배당을 주면 안 되는데 하도 주주들이 원성이 심하니까 자꾸 배당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주식 배당을 주면 좋은데 현금 배당, 현금이라도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쥐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의 성장주, 대표적인 성장주 구글, 뭐 애플, 그 다음에 뭐 아마존 이런 절대 배당 안 주거든요. 계속 주주들이 난리를 쳐도 계속 주가를 올려서 주주들을 달래주는데 우리나라 주식들은 주가를 올려서 주주를 달래줘야 되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이제 논쟁이 너무 강하니까 너무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이제 현금으로 돌려서 입막음을 하는 그런 이제 사태까지 온 거죠. 근데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거의 2017년부터 계속 횡보하고 있죠. 근데 실적도 보시면 여기서 폭발적으로 10배, 20배 막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나 이익에서 돈을 잘 벌고 있으나 일반 제조회사들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돈 벌어들이는 속도나 바이오주의 속도가 이제 비슷해져 가는 거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아, 얘들 성장주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와버리니까 같이 주네. 그래서 2차 전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이 지금 뭔가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삼성전자가 지분 인수하면서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2조예요. 2조짜리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중에 로봇 만들겠죠. 그럼 로봇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공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투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로봇 만드는 공장 투자하려면 어떻게 되죠? 유상증자를 하든지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든지 아니면 뭐 채권을 발행하든 회사채를 발행하든 투자 유치를 하든 아니면 지분 뭐 어떻게 하든지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이 회사는 매출이 안 나오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러면 그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끌어다 드려야 됩니다. 이제 그 돈을 누구한테 끌어다 드릴까요? 예,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산 주주들에게 그게 주식시장의 역할이거든요. 돈을 더 투자를 유치를 받기 위해서. 예, 그래서 시가총액이 2조인데 적자를 허덕이면서도 계속 이제 성장할 거다. 우리 내러티브 전략, 성장 스토리 전략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유혹하면서 계속 설득하면서 끌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맞아 떨어졌다. 삼성에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와서 공장 1, 2, 3, 4, 5 공장을 막 때려 짓는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폭등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성장 스토리로 잘 흘러간 거죠. 근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어떻게 됐다? 이제 얘도 또 가치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안 움직이는 거죠. 100만 원을 찍고 나서는 이제 이 회사가 돈을 잘 번대. 그래요. 맨날 리포트 보면 돈을 엄청 잘 번다고 합니다. 근데 주가는 정체돼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80만 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지은 공장에서 찍어내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현재 얼마죠? 네, 50조짜리 회사입니다. 그러면 한 5조 정도 돈을 찍어내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8천억, 9천억, 1조 이제 점점 찍어내고 있습니다. 2조를
50조짜리 회사가 2조를 찍었어요. 와, 해야 되는데, 그래, 50조짜리 회사가 2조 정도 찍어야지. 근데 좀 지나요.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또 계속 주가는 80만원, 90만원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당연한 거지. 한 5조 찍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와, 기대했어요. 야, 1조에서 5조로 찍었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 80만원입니다. 무슨 일이지? 야, 안 되겠다. 액면분할에, 아니, 무상증자에 8만원으로 낮춰버린다. 삼성전자가 과거에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예전에 여기 보시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가는 10배 튀겨지는 그런 성장 스토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때는 돈도 못 벌었는데 10배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돈도 잘 버는데 10배가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 성장주가 어떻게 된다? 가치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다양한 주식을 보는 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폭등한 주식을 살 때는 야, 앞으로 성장할 거라고 믿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그 폭등한 게 이미 성장한 거에 대한 모든 가치가 반영되어 버렸다는 거죠. 특히 2차 전지주들이 지금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코프로. 이제 여기서 60만원, 80만원 이제 요 박스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폭등이 나오진 않습니다. 60만원짜리가 600만원 가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웬만큼 2차 전지 산업이 정말 폭발적으로 초고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20년, 30년, 40년, 50년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2차 전지 수요는 증가할 겁니다. 근데 2차 전기차 나오는 속도가 갑자기 우리가 휘발유차 다 갖다 버리고 전기차로 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게 속도가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다 갖다 버리고 휘발유 오토바이를 다 갖다 버리고 전기 오토바이로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버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타는 버스들을 전부 다 2차 전지로 전기차 버스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속도가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생산 속도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바꾸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지금 전기차가 일반 휘발유차나 그런 거에 비해서 훨씬 월등히 비싸죠. 그래서 정부에서 무엇을 제공하고 있나요?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이 전부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죠. 근데 계속 우리 주머니에서 그 보조금이 영원히 나갈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지금 휘발유 자동차 산다고 해서 보조금 주나요? 안 줍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 올라가면 이제 친환경 자동차들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어느 정도 절세 혜택 이런 것들이 다 조용해지면서 뭔가 기대한 것만큼 뭔가 가시적인 성과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왔습니다. 주식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주가가 급등하니까 희열하고 눈이 뒤집어지고 막 아드레날린 솟고 피가 막 꿈틀거리고 이러는데 실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냉정해지고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고 나면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너무 흥분했던 건 아닌가? 내가 너무 과했던 거 아닌가? 주가도 너무 과열된 게 아닌가? 이제 찬물이 냉각수들이 이제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보면 그때는 주가가 이제 떨어져 있고 과거에 막 무조건 엄청난 성장을 한다고 했던 사람들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아니 주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이 성장한다고 말한 건 맞잖아요. 틀렸습니까? 맞죠. 제가 봐도 맞습니다. 근데 주가는 그 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였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성장주들은 그 산업이 성장하는 게 맞아요. 그 기업들이 좋아지는 것도 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늘 제가 얘기해드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강아지와 주인의 산책 이야기처럼 앞서간다는 거죠. 미친듯이 뛰쳐나간다는 거죠. 그 리드선 줄을 타고 주인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강아지가 산책을 하면 나 옆에 있어? 하고 말하면 강아지가 옆에 있습니까? 아니죠. 미친듯이 뛰어나가서 앞서 나가기도 한다는 거죠. 10m, 20m 리드선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늘어날 수 있는 곳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2차 전지주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주인이 앞에 있는데 그 강아지가 10m, 20m 벌써 저기 앞에까지 가버린 상태죠. 그러면 그 강아지가 이제 냄새 맡을 다른 강아지의 배설물이라든지 호기심이 생기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서 계속 킁킁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서서히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강아지와 만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이 성장주가 가치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가치주를 이제 만난 거죠. 근데 이제 걔가
저는 이제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얘가 안 따라와요. 이제 너무 그 냄새에 빠진 거야. 좀처럼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 점점 저평가 상태로 갑니다. 예. 나는 돈을 겁나 많이 벌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요. 예. 어떤 주식이죠? 은행주.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시가총액이 20조짜리입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26조거든요. 에코프로가 돈을 얼마 버냐면 앞으로 올해 한 4천억 정도 벌고 내년에 6천억 정도 벌고 막 1조 정도 이제 조만간에 찍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국민은행은 얼마 벌고 있느냐? 지금 5조 벌고 있어요. 20조짜리 회사가 5조를 벌고 있다. 1조도 아니고 무려 5조라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배당도 10% 정도죠. 지금 거의 7에서 10% 내외를 주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서 은행주, 과거에 건설, 은행, 증권 10년 전, 20년 전에 은행 산업이, 금융 산업이 발달할 거예요. 건설 회사가 발달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10년, 20년 전에는 은행주, 증권주, 건설주 이런 것들이 다 성장주였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은행이 돈을 이제 잘 벌고 있으니까 폭등을 해야 되죠. 근데 주가를 볼까요? 3만원에서 5만원, 6만원, 7만원, 3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계속 여기서 맴돌고 있는 거죠. 10배, 20배 폭등을 하지 않습니다. 돈은 10배, 20배 더 많이 벌고 있어요. 지금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근데 얘네들은 그 번 돈을 배당을 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떤 상태가 된다? 초저평가 가치주로 바뀌어 버린다. 근데 얘네들은 계속 이 상태를 머물러 있어요. 웃기게.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버는 돈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수가 지금 5천만 명, 6천만 명에서 1억만 명으로 바뀔 일이 만무하고요. 우리나라 금융주가 전 세계로 나가서 갑자기 전 세계의 돈을 다 끌어당길 수도 없는 거고요. 갑자기 건설 지금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 다 때려 부수고 또 아파트를 지을 리도 만무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간히 부동산 대출도 캐파 이제 그 안에서 놀고 있는 상태고 은행들도 놀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카카오뱅크라는 아이가 갑자기 팅 튀어나왔죠. 그렇죠? 초고속 성장주.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돈을 겁나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의 돈을 다 땡겨가서 인터넷뱅크가 앞으로 다 잡아먹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주가가 9만원까지 폭등했죠. 당시 시가총액이 얼마? 지금 2만원인데 9만원이니까 5배 정도. 그러니까 약 3, 40조, 4, 50조. 우리나라 은행에 웬만큼 돈 번다는 은행의 한 3배 정도의 규모로 성장주로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죠. 왜? 웬만해서 현재 시점에서 은행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잘 은행을 바꾸지 않습니다. 금융은 증권도 마찬가지지만 주식 계좌 잘 안 바꿉니다. 은행 계좌 잘 안 바꿔요. 한번 사용하면 잘 안 바꿉니다. 그러면 신세대들이 시작할 때 이제 카카오뱅크를 쓰면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 영원히 안 바꾸죠. 근데 카카오뱅크만 있을까요? 아니죠. K뱅크, 무슨 뱅크? 그러면 신한은행은 인터넷 뱅크 안 할까요? 또 합니다. 예. 무슨 페이, 신한페이, 삼성페이, 국민페이, 걔네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카카오페이에 다 뺏길 수는 없으니까 또 해야 되죠. 애플페이,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9만원 하던 카카오뱅크 주가는 지금 2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바뀌게 된 거죠. 냉각수가 막 뿌려지는 거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 시장의 성장주들이 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2차 전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로봇 산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드론 산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의 산업들은 이렇게 발전했다가 급등했다가 미친 척 폭등했다가 다시 냉각수 작용이 되어서 또 정신을 차렸다가 후행했다가 저 뒤에 쳐졌다가 저평가주가 되었다가 또 다시 가치를 평가받고 또 상승했다가 그 사이클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순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바다에서 물이 증발되어 하늘로 가서 구름이 되어서 구름이 된 물이 산으로 떨어져서 산을에서 강으로 가서 강에서 바다로 가고 또 그렇게 사이클을 계속 자전거 타듯이 쳇바퀴 돌듯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죠. 그 도는 과정에서 상승 사이클, 하락 사이클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을 그 어떤 베타 계수, 그러니까 즉 변동성 계수를 이용해서 더 큰 베타 계수,
쉽게 말해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일반 가치주에 비해서 3배, 4배, 5배 가까이 높겠죠. 그러니 올라갈 때도 막 10%, 20%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10%, 20%막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오늘 좀 얘기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그 길에 대해서 그 변동성을 자기가 충분히 레버러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렛대인 상태죠. 지렛대를 짧게 잡느냐, 길게 잡느냐, 그거를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들이 지금 삼성, 현대, 게임, 뭐 바이오, 로봇, 제약, 철, 블록체인, 뭐 유전, 뭐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앞으로 또 새로운 코로나, 뭐 합병되는 주식,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또 새로운 산업이 또 생길 수 있겠죠. 뭐 로켓, 뭐 그다음에 뭐 하늘 나는 자전거, 뭐 비행기, 드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또 새로운 이런 2차 전지 같은 모습을 또 보일 겁니다. 그런 이제 폭등 장세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만 연구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클을 이제 대충 알겠어.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저기서 잘못 걸리면 죽는다라는 걸 이제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밑에 있는 사이클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이클을 이제 보는 거죠.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는 다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강아지가 있는데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개와 산책 이야기처럼 앞서 나간 강아지가 얼마나 나갈지는 나도 잘 모르겠으니 아예 저 뒤에 쳐져 있는 놈들을 사서 기다리면 언젠간 얘가 돌아오겠지. 주인에게 돌아오겠지. 나랑 얘랑 이제 영원히 인연을 끊을 게 아니라면. 그래서 건강하고 착하고 말 잘 됐던 강아지였다면 이 아이는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내 품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저평가 가치주들을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잘 안 돌아와요, 애들이.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한 달이고 2달이면 돌아왔는데 지금 뭐 3개월이고 4개월이고 5개월 지나도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저기 처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도 계속 부르고 있죠. 좀 제발 좀 와라고. 돌아오세요. 근데 이제 그 사이클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 쪽도 초저평가 가치주도 올라오는 시점이 있고, 또 기술주가 급등하는 시절도 있고, 이제 왔다 갔다. 최근에 이제 제약주들이 좀 움직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주도 아까 얘기했던 초저평가 가치주 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가 경기가 좋다고 나쁘다고 해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병원 안 가야지는 안 되거든요. 난 아프기 때문에 경기가 좋든 내가 돈이 많든 돈이 작든 무조건 병원을 가야 됩니다. 약. 몸이 안 좋으니까. 감기 걸린 것 같은데, 감기약은 안 사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심해. 근데 병원을 못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납품하는 약품 회사,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서서히 보시면 이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10만 원 갔던 주식이 뭐 코로나 치료제 나오니 많이 하다가 저거 하다가 폭등했다가 이제 다 아니야 하고 다 빠졌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서서히 이제 자리를 또 잡고 있네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지만 유나이티드 제약도, 그러면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얼마냐? 3천억짜리 회사인데 1년에 돈을 얼마 버냐? 400~500억씩 찍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리튬 뭐 2차 전지 한다는 애들, 뭐 로봇 한다는 애들, 시가총액 3천억짜리 회사 재무제표 들여다보면 적자거든요, 전부. 예. 그런 거에 비하면 돈을 잘 벌고 있죠. 그러니까 말 잘 듣고 착한 강아지였는데 지금은 저 멀리서 지금 희미하게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거죠. 근데 언젠간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근데 돌아온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전혀 몰랐는데 얘가 이제 약간 망망하고 이제 짖는 거죠. 야, 돌아올 건가? 이렇게 움직이려나? 이런 느낌이 지금 도는 거죠. 왜? 초급등했던 기술주들 폭등했던 주식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차익 실현한 거죠.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 번 돈을 가지고 저쪽으로 좀 가서 뭐 예를 셀트리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쪽에서 조금씩 사는 거죠. 그럼 사다 보면 포트폴리오가 변경되다 보면 기관 투자자들끼리 사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주가 호로록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런 양상들이 조금씩 느껴지는 거죠. 한미약품도 마찬가지. 한미약품 주장창 떨어지던 한미약품이 갑자기 최근 들어서 보십시오. 고개를 쓱 들죠. 이렇게. 25만 원이 30만 원이네. 그러면 이제 서서히 돈이 이쪽으로 조금씩 옮겨 타는 거죠. 어차피 돈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한정된 돈에서 2차 전지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기관 투자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또 다시 저 밑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씩 사서 또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또 한미약품이 나중에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되면 또 팔고, 또 많이 떨어진 것들 또
가는 거죠.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 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무조건 딱 언제 몇 년을 주기로 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보십시오. 한미약품도 70만 원 찍고 30만 원까지 지금 거의 9년을 절었죠. 그렇죠? 10만 원 하던 게 70만 원까지. 이 당시에는 완전히 한미약품 뭐 초기술주였죠. 근데 지금은 그 약들이 다 이제 뭐 잘 되니 많이 말도 많고 안 되고 뭐 어영부영 하는데 돈을 버냐 못 버냐 하다가 이제 돈을 조금씩 벌고 있는데도 뭐 별 반응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절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한번 좀 해볼까? 그냥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펀드 매니저들이 돈이 그쪽으로 쏠리면 그냥 돈의 쏠림 현상으로 또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거죠. 늘 돈은 쏠리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수요를 계속 땡겨버리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죠? 2차전지 쪽은 뭔가 물량들이 이제 그 바닥에서 5만원, 10만원 샀던 물량들이 70만원, 80만원에서 야, 이 정도면 정리할까? 큰 물량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팔려는 사람은 많고 살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툭툭 급락을 하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거죠. 계속 그런 현상이 또 나올지 아니면 정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업황의 변화가 생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하여튼 그런 신호들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게 지금뿐만 아니라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2차전지는 흔들렸었고 제약 바이오 이쪽 업종은 조금씩 고개를 들었고 또 그러다가 2차전지가 확 무너지는데 제약 바이오는 확 떠버리고 이런 양상들이 좀 느껴져서 오늘 좀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해 결국 성장주는 가치주가 되고 가치주는 또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이슈를 이용해서 성장주가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 사이클 계속 순환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영원한 건 없다. 결국 그 글로리, 더 글로리처럼 영원했던 뭔가 화려했던 모습도 다시 최악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최악이었던 아이들이 화려하게 바뀔 수도 있다. 계속 순환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